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택 박영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안내서가 새롭게 발표되었고, 이 중에서 Q&A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걸 이제 처리하는 시스템을 이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본다. 이거는 알겠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내부 임직원의 정보를 이제 처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보아야 될까요? 일단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내부 직원이든 아니면 고객의 정보를 우리가 처리하든 간에 다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임직원의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시스템, 이것도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해당한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서 이제 각 조항별로 적용되는 시기가 이제 상이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이 부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개인정보 전문가 양성과정 강의하면서 이 고시 개정된 걸 보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이 2023년 9월 15일부로 시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모든 조항이 올해 9월 15일 기준으로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전에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과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이 있어서 각각 그 기준별로 적용받는 대상이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개인정보 처리자로 통합되다 보니 기존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에 적용받았던 개인정보 처리자에 적용되는 조항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적용받았던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적용받았던 그 조항이 합쳐졌다 보니 기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적용 대상자인 지금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적용되는 어떤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2024년 9월 15일에 일부 시행되는 조항들이 몇 개 빠져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에 적용됐던 개인정보 처리자도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조항이 일부 포함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조항에 한해서는 2024년 9월 15일에 이제 적용되는 기준으로 일부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조항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에 적용받았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5조의 6항이라든지 제7조의 6항이나 8조의 2항, 그 다음에 제11조가 2024년 9월 15일에 적용되는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에 적용받았던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는 일단 제5조의 6항에 이 정보 주체에 관한 일부 규정만 2024년 9월 15일에 적용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7조 4항이라든지 제12조 2항 이런 정도가 시행이 2024년 9월 15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번에 개정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보면 네. 접근 권한 부분에서 비밀번호 작성 규칙에 대한 부분이 좀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5조 제5항을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정보 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는데 네네. 이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뭐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현재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인증 수단으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시스템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 안 할 수는 없죠. 조항은 삭제됐지만 그렇다고 이 기술이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계정 내용과 관련해서 네. 하나 더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계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정보 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그러면 뭘로 해석하면 될까요? 물론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고시에 대한 해설사가 좀 나와봐야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이 고시에 이제 바뀐 취지를 좀 봤을 때에는 현재 인증수단으로는 비밀번호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핸드폰으로도 인증수단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뭐 핀번호를 사용한다든지 뭐 지문으로 내 인증을 처리한다든지 그 다양한 인증수단이 있는데 이전의 고시에서는 비밀번호 작성 규칙만 정하고 있다 보니 비밀번호만 꼭 하는 것처럼 유도하는 것처럼 고시가 좀 한정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인증수단에 대한 안전한 관리라고 해서 그 다양한 인증수단을 허용하는 범위로 해서 이 기술의 트렌드에 맞춰서 좀 고시가 개정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용 환경에 맞게 더 이제 인증수단을 더 다양화해서 적용하라는 의미로 변화됐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어쨌든 다양한 인증수단을 허용하고 있고 이번 고시에서는 대신 그 다양한 인증수단에 대한 안전한 적용과 관리 부분을 좀 포커싱을 맞춰서 이번 고시가 개정됐다라고 좀 이해하시는 게 좀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이제 6조 관련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저희 이제 접근 통제 부분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럼 접근 통제 장치로 방화벽만 설치를 해도 안전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방화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6조 제1항 그 1호와 2호를 보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는 접근을 제한하는 이런 안전조치 기능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고요. 2호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과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방화벽만 놓고 보면 첫 번째 1항 1호에 대한 기능은 방화벽의 주요 기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조치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6조 1항 2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화벽이 이런 기능이 있나? 물론 이런 기능까지 탑재된 방화벽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개인정보 유출 시도나 탐지 및 그 대응의 안전조치 기능까지 갖춘 방화벽, 일반적 개념에서의 방화벽은 이 기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화벽만 설치해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벽이라고 어떤 보안 제품 안에 지금 우리가 6조 1항 1호와 2호의 기능을 다 만족한다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 보호 조치를 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보다 명확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은 최소한의 보호 조치 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방화벽만 설치해서 무조건 의무를 다했다라기보다는 개인정보 유출의 어떤 위험 요소를 잘 분석해서 그 위험 요소를 우리가 더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안 제품들을 또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접근 통제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 수준을 강화하는 것도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해야 될 노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인터넷망 차단 관련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네네. 이제 예전에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네. 이용자 수 100만 외에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의 내용이 개인정보 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관한 내용으로 이제 통합이 되면서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부분은 삭제가 되었는데 네. 그러면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자는 인터넷 차단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이번에 이제 개정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기준에서는 그 인터넷 차단 대상의 조건이 그 기존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했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보다는 약간 유해졌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그 조항들은 사라지고 삭제되고 단순하게 이제 3개월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만 이번에 인터넷 차단하는 조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이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100억 원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도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여기서 그러면 말하는 이용자 수는 개인정보 처리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기준으로 보아야 될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용자 수를 우리가 측정할 때는 하나의 이제 기업 또는 하나의 공공기관의 이용자 수를 측정할 때는 하나의 시스템만 있지는 않죠. 여러 개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있을 거고 각각 처리 시스템별 이용자들이 이제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단위로 보기보다는 그 처리자라면 이제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한 기업이 처리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수를 다 합산을 해서 카운팅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암호화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네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7조 제3항을 보면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암호화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정형 데이터가 해당되는 건 알겠는데 이제 음성, 텍스트 등 이제 비정형 데이터도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정형 데이터다, 비정형 데이터라는 기준보다는 그 안에 어떤 개인정보 항목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비정형 데이터라 하더라도 그 텍스트 안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라고 하면 암호화 대상이죠. 그래서 뭐 정형 데이터다 비정형 데이터다 구분하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개인정보 항목이 있느냐, 또 그 안에 인증정보가 있다 라고 하면 이것도 암호화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 대상 항목이 있다고 하면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구분하지 않고 암호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유형 관계가 없다. 대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마지막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개인정보 처리를 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관이 도과하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 기록도 함께 파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엄밀히 얘기하면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하면 파기하는 원칙은 맞고요. 하지만 이제 접속 기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접속 기록에 대한 보존 기간이 고시에 정하고 있습니다.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파기와 접속 기록은 좀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개인정보가 파기했다고 해서 그에 해당하는 접속 기록도 파기해야 되느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대로 파기하시고 접속 기록은 고시에서 정한 보존 기간이 경과되면 뭐 파기하거나 필요에 따른 더 보관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과 접속 기록의 보관 기간은 이제 별도로 보는 것이 맞고, 네. 접속 기록의 보관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개인정보 이제 처리 및 보유 기간이 도과했더라도 보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일, 그 원본 데이터에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이 달성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파기되도록 21조에 규정되어 있었고, 그렇죠. 접속 기록이란 부분은 이 목적 자체는 그 개인정보의 오남용, 그 다음에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정상 행위에 대한 어떤 추적, 탐지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론 처리한 정보 주체의 정보도 있다 보니까 이것도 또 다른 개인정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개인정보 파기 개념하고 원본 데이터의 개인정보 파기와 접속 기록에 대한 파기는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접속 기록도 우리가 고시에 정한 것처럼 1년 또는 2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되고, 그 경과되면 파기를 하거나 또는 내부 정책에 따라서 또 어떤 추적의 목적이 더 필요하다면 일정간 보관하고 또 파기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내용이 많이 변화하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변화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대표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부분이 좀 쉽게 이해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